안녕하세요. 새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영상이 백테스트 재료로 쓰기 위한 그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만드는 거였는데요. 오늘 영상은 어떤 코인을 트레이딩을 할 건지 이제 그 나름의 각자의 기준이 있을 텐데요. 이제 제가 트레이딩을 할 때 코인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그러니까 필터링이라고 하죠. 뭐 거래소에 따라서 상장된 그 리스팅된 코인 종류는 다르겠지만 뭐 적게는 수십여 개에서 많게는 수백여 코인이 상장이 돼 있죠. 그 중에서 어떤 코인을 선택해서 트레이딩을 할 건지 뭐 제 기준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함수는 이렇게 필터 아웃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뭐 일단 이렇게 어떤 걸 임포트를 해야 될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TLib가 이게 인스톨하기가 조금 까다롭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인스톨을 하실 때는 이왕이면 구글링이나 챗 GPT에 어떻게 인스톨하는지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그거 한번 물어봐가지고 인스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잘 인스톨이 안 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인스톨하는 영상을 따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지금 뭐 제가 그냥 임의로 그냥 그 앞으로 사용할 변수들 한번 이 파라미터들을 조금 한번 나열해 볼 거고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그 API 키와 시크릿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부터 FEMEX라는 그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래소 API 키와 시크릿 정보가 되겠고요. 이제 꼭 여기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지금 본인이 쓰고 계시는 해외 거래소 API 정보를 가져다가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각각 거래소마다 조금씩 약간씩 포맷이 조금씩 달라요. 뭐 지난 업비트 튜토리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비트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메서드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자, 서로는 이 정도만 하고 이제 필터 아웃이라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자, 이게 일단 이 패치 마켓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그 해당 거래소에서 해당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티커의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직접 한번 어떤 정보를 주는지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면 실행을 했는데 이게 정보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나 보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 짓을 했네요. 여기에 마켓이라고 써야 되는데 아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페어죠. 제가 말씀드린 모든 페어는 일단 USDT 페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BTC 페어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해외 거래소, 이 거래소가 아마 미국 거래소일 거예요. 그래서 그 USD, US 달러 페어가 있을 거예요. 마치 업비트에 이게 원화 페어가 있잖아요. BTC 페어가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물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팟 트레이딩, 그러니까 현물 거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퍼페추얼이나 스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물 거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모든 거래 페어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패치 마켓이라는 메서드로 이렇게 떴네요. 제가 이거를 지금 가져온 이유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일단은 모든 거래 페어를 전부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걸러내기 위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작업들을 할 거냐? 이제 여기에서 info라는 딕셔너리만 그 정보만 빼옵니다. 그러니까 BTC 페어에 인포만 빼오고 뭐 리플 페어에 인포만 빼오고 이런 식이죠. 거기에서 다시 또 계속 이렇게 조건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perpetual V2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시면 이 USDT 페어만 USDT 이 선물 페어만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다시 링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마켓이 아니라 USDT 페어 그리고 여기서 추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거래 페어만 이렇게 뽑아낸 건데요. 지금 BTC부터 시작해서 뭐 ORDI 이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페어들이 USDT를 기본 통화로 해서 선물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부터는 선물 레버리지 관련해서 튜토리얼을 만들 거기 때문에 USDT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미국 계좌가 없잖아요. 그래서 USD 페어는 거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USDT 페어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게 BNX 올드라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래소에서 뭔가 이렇게 갱신하면서 여기에서 컨트롤 F로 검색을 해보시면 BNX가 이렇게 두 개가 딱 있죠. BNX 올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BNX USD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이걸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페어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넣어가지고 버스를 돌린다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래표는 이렇게 삭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내용은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USDT 선물 페어를 추출하는 과정이었고요.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특정 금액 이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업비트 기준으로 뭐 하루에 100만 원 거래되는 코인을 트레이딩 하고 싶진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억 이상이라든가 50억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 유동성이 풍부한 사고 파는 거래량이 풍부한 코인만 트레이딩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방금 뽑아온 이 USDT 페어에서 각각 심볼을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그 끄집어낸 것들을 가지고 패치 티커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요. 그러면 또 관련한 딕셔너리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이시죠? 얘가 24시간 거래량입니다. 그거를 볼이라는 변수로 할당을 한 다음에 이 24시간 거래량이 500만 달러보다 크다 할 때 그 큰 페어만 어펜드 모아서 X라는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직접 이거를 테스트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 페어 각각마다 패치 티커를 활용해서 이 과정을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 시간이 아까 해봤더니 약 한 1, 2분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좀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화면을 한번 전환을 해볼까요? 자, 화면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페맥스라는 거래소에 리스팅되어 있는 모든 선물 USDT 페어 중에서 여기 있지만 이 500만 달러 이상의 24시간 거래량을 갖는 페어들만 뽑아 놓은 것들이 지금 얘네들입니다. 자, 이제 거래량으로 한번 필터링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 필터링은 뭘 할 거냐? 특정 매수 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자금이 뭐 USDT로 1000달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비트코인 같은 비싼 코인을 거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걸러내느냐? 매수 호가를 기준으로 해서 5달러가 넘어가는 이 티커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코인들을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임의로 5달러라고 했습니다. 여기 위에서 이 500만 달러도 자기가 임의대로 설정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냥 어떻게 이렇게 트레이딩할 티커들을 선별하는지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5달러로 제한을 하고 보면 이제 그 다음이 이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거래량 500만 달러 해당 코인이죠. 여기에 보면 BTC 당연히 있죠. 이더도 당연히 있죠. 근데 여기로 이제 내려가면 BTC 이더 같은 그 코인당 가격이 비싼 티커들은 다 지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한마디로 USDT 선물 레버리지가 거래가 가능한 코인 중에서 다시 500만 달러 이상 일일 거래량을 갖고 있는 코인 중에서 다시 코인당 가격이 5달러 이하인 심볼들만 이렇게 지금 모아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압축이 됐네요. 자, 이제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핵심은 뭐냐? 이제 제가 좋아하는 트레이딩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MACD나 RSI처럼 이렇게 그 지표들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매수됐다, 지나치게 과매도됐다 하는 코인들을 살펴보다가 제가 원하는 시점이 왔을 때 다시 이평선 근처로 돌아갈 거라는 전제하에 베팅을 하는 거죠. 이게 물론 성공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 기준이니까요. 어디까지나 이건 그냥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 가는구나라고 그냥 한번 예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변수 두 개를 만들어 둡니다. 이거는 과매도, 과매수 페어이고요. 이거 오버셀은 과매도 페어입니다.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골라뒀던 이 코인들 중에서 이 코인들이 지금 Y입니다. Y 중에서 하나씩을 다 XRP, ADA, UNI 이렇게 하나씩 전부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서 이 Fetch OHLCV를 이용해서 이제 RSI 를 판단할 거예요. RSI는 아시다시피 종가 캔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가 캔들 정보만 뽑아오고 그 종가 캔들을 이용해서 RSI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용할 게 여기 위에서 임포트 했던 이 RSI를 이용할 겁니다. 이게 T리브가 그러니까 이게 그 개발자들이 이런 그 보조지표 관련해서 그것들을 파이썬으로 코딩한 그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듈에서 우리는 그냥 그 꺼내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뭐 RSI, MACD, 볼륨 다이버전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보조 지표를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였죠? 네, 여기 있네요. RSI를 이렇게 꺼내온 거고요. 근데 RSI도 이렇게 이 패치 OHLCV 메서드를 이렇게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줄이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간의 RSI라면 30일 전부터 어제 것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최근 RSI입니다. 그래서 최근 RSI가 커런트 RSI로 이렇게 할당이 됐어요. 이제 그 RSI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판단할 때 70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여기를 30으로 할 수도 있고 80, 20, 85, 15 그거는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건데요. 저는 일단 75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RSI가 75 이상이다. 그러면 과매수로 판단을 했고요. RSI가 25 미만이다. 그러면 과매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매수된 페어와 과매도된 페어들이 여기에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합계 리스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제가 이거를 미리 해봤는데 이게 시간이 한 컴퓨터 성능과 이런 그 거래소 API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한 4분 짧게는 한 3분에서 길면 한 5분까지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해보기는 약간 부담스러워서 미리 지금 해놨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에 보시면 A다부터 시작해서 여기 샌드까지 보이시죠? 이 종목들이 지금 이 트레이드 페어 그러니까 두 개가 합산된 이 저 페어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빈칸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걸러낸 조건에 의할 때 그러니까 과매수된 페어는 현재 없습니다. 제 조건을 기준으로 하면. 근데 여기에 과매도된 페어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에이다, 마나, 에이프, 스시, 룬 얘네들이 전부 다 지금 과매도된 페어들입니다.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영상으로 알아보고 싶었던 어떻게 거래할 코인들을 선별해 내는지 그걸 한번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예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정 조건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뺄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변경한다면 이 RSI를 MACD로 한다든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SMA를 기준으로 아니면 그다음 MA를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해 본다든가 들이 있겠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면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부 다 전달을 해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과연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차트를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이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고 조금 어지러워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 의도와는 다르게 뭔가가 막 진행이 되기도 하고 약간 뭐랄까요, 이런 보상 심리라든가 이런 보복 심리로 막 이런 거래를 하게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보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으로 판단하는 이 트레이딩도 나쁘진 않은,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저한테는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도움이 되신다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튜토리얼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버튼 팍팍 좀 눌러주세요. 자, 이쯤 했으면, 그러니까 오늘 전달해 드릴 핵심은 전부 다 전달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앞으로 이제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제 지난 업비트 튜토리얼에서 만들었던 내용들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오더북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없습니다. 업비트나 뭐 해외 거래소나 이 그 배지 오더북이라는 메서드의 쓰임새가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필터 아웃은 우리가 방금 본 거고요. 예를 들어서 get 시그널, 그러니까 이 OHLCV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그널을 얻어오는 거, 이것도 약간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커렌트 홀딩 같은 경우는 꽤 차이가 많아요. 이제 아마 그 새로이 이게 아마 새롭게 설명을 드리고 또 새롭게 이렇게 함수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 클리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난 그 업비트 튜토리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 CCST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하는 메서드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함께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P&L 부분이 제일 복잡해졌죠. 이것도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전략마다 이제 그 백테스팅 하는 그 과정도 한번 함께 해볼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